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K9입니다. 더 뉴 K9. K9의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에요. 실내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14.5인치입니다. 제니시스와 동일한 디스플레이로 커졌어요. 이 밖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지만 외형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디오도 바뀐 것 같아요. 들어보면 K8과 K8과 동일하진 않지만 이 조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디오 자체가. 좀 전에 제가 K8을 지금 시승을 하면서 타고 왔는데 K9을 탔을 때와 오디오 소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진 않지만 제가 듣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번 K9에서 가장 자랑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라고 기아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방지턱이나 앞 차량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다운시프트 변속을 이어주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적용됐다 그러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 S클래스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의 노면을 감지를 해서 미리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 K9입니다. 승차감이 노면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차분한 주행성을 보여줍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일 때, 변속 레버가 D단일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만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고 해요. 까다롭네요. 그냥 되면 좋겠구만. 이 차의 가격이 또 중요하죠. 경쟁 모델이라 그러면 벤츠의 E클래스, BMW의 5시리즈 경쟁 모델입니다. 고급성이나 안락함, 럭셔리성에서 보면 솔직히 S나 7시리즈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최근에 나온 K8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가 E클래스나 5시리즈와 경쟁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상하고 있는 이 차는 3.3 가솔린 투보 모델입니다. 370마력이고요 52토크예요 풀옵션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8,880만원이라고 해요.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모델. 썬루프가 80이니까 차 가격만 8,80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하이그로시가 이 공조기 버튼밖에 없네요. 마음에 들어요. 하이그로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차는 공조장치가 이 직관적으로 들어가서 좋네. 미디 버튼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현대차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오디오 장치 컨트롤이 기아차는 반대로 있었거든요. K8 같은 경우에. 근데 K9은 현대차와 똑같이 오른쪽에 있어요. 같은 기아차인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현대 기아차가 동일하게, 현대차는 오른쪽이고 기아차는 왼쪽에 있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네. 네, 전방차가 접근한다 그러고 엔진 브레이크를 썼어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자, 앞에 전방 상황을 카메라가 감지를 하면서 변속기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에 서스펜션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2,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같이 작동을 합니다. 7,100원입니다. 자, 기타 상황을 감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알아서 변속을 해줍니다. 변속기와 서스펜션이 같이 유동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작동을 하는군요. 커브길을 진입했다고 얘가 감지를 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또 작동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켜졌어요. K9 시승에서의 중간 기착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두 대의 K9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화이트와, 역시 K9은 화이트야. 링크고래 같은 느낌의 K9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돌고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왼쪽에 있는 K9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색상의 스코트 그린, 그린 색깔이 참 독특하죠. 역시 이 기아 마크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기아 마크가 좀 크지 않나 그러는데 차체가 크지니까 기아 마크가 딱 알맞은 크기의 엠블럼이 K9을 두고 기아 마크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K9과 다르게 그릴 자체가 커졌어요. 밑으로도 커지고 옆으로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사진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와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 실제 모습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 모습 어떤 것 같아요? 실제가 더 멋진데요? 그죠? 훨씬 멋있죠? 뒷모습도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흰색 같은 경우에는 산뜻하면서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깔끔한 K9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옆모습은 똑같아. 크롬과 방광 크롬이 약간 이렇게 각인된 것처럼 기아 마크로 해서 정말 고급지다. 그죠? 정말 고급진 모습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이번 K9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적절한 곳에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크롬을 좀 싫어하는데 강강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롬이 많이 사용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좀 더 디테일하고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뒷모습은 말 그대로 들어왔나? 아, 들어왔다. 아, 들어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뼈 모양은 이게 왜 디자인이 된지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K9 모습입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가 열리고 닫힘의 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쾅 열리고 쾅 닫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이 트렁크 작동 모습이 너무 부드러운데? 크롬과 테일램프가 잘 아우러져서 역시 차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봐야 디자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멋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K9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차는 3.8이네요. 역시 시트는 화이트야. 화이트 시트가 짱인 것 같아. 느낌 어떤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데요. 그죠?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움이 거의 끝판왕 같아. 4 시리즈나 E클래스와 경쟁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S인데? 7이나? 그지 않아요? 예. 고급스러움은 이 차 훨씬 나아. 가격대는 비슷한 거잖아요. 가격대는 이 클래스랑 비슷하죠. 네, 2랑 5랑 비슷한데 시트가 안착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엉덩이 높이가 좀 약간 높은 느낌? 조금만 더 낮았으면 더 네, 좋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시트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콜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콜팅이 끝까지 뒤로 쫙 긴 연장까지 뒤로 이어졌습니다. 뒤로 이어져서 더 어깨, 등, 이 허리까지 좀 더 안착감을 더 강조한 그런 느낌의 시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에르고 시트라고 그러죠. 솔직히 S나 7 시리즈보다 최근에 들어서 현대기아차의 시트 디자인이 너무 좋아. 천장도 이거 쉐이드죠, 이거. 네, 스웨이드. 그죠? 예, 쉐이드로 해서 A 필러 쪽으로 해서 천장까지 전체가 쉐이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렉시콘 적용이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이 차를 또 주행을 하면서 첨단 주행 장치 경험을 하면서 출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장 강조할 만한 장치가 바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입니다. 현재 6개의 알고리즘으로 해서 속도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스스로 변속이 되게끔 다운시프트가 되게끔 설정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 상황, 라이다나 카메라를 통해서 앞차와 간격과 노면 상황, 전반적인 도로 상황을 평가를 해서 스스로 변속을 이어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OTA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TCU 업데이트는 아직 OTA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TCU나 ECU 이 모든 차의 전반적인 장치도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데이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차감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합니다. 특히 스마트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스스로 에코 모드든 스포츠 모드든 알아서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여기에 길게 쭉 누르면 스마트 모드까지 총 5가지 주행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도 8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주 변속이 조용하기 때문에 다운시프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분합니다. 조용해요. 주행감 자체가 럭셔리합니다. 에르고 시트를 통해서 시트의 착자감, 안착감이 아주 편하네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K9의 시트였어요. 승차감이나 시트의 안착감이나 처음에 탔을 때 느낌 그대로 장거리를 달려도 도착해서 지금 현재의 느낌으로 그대로 도착하는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는 그런 시트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차는 좀 더 시트를 더 개량했다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팔을 뒤로 제키게 되면 시트 날개에 팔이 부딪히게 되는데 부드러워요. 너무 차분하다. 너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K9인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K8과 동일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광현실 한번 전광현실입니다. K1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운시프트가 됐는지 변속이 딱딱 느껴지게끔 이 변속이 다운시프트가 된대요. 이런 느낌은 없어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너무 차분하기 때문에 국산 차들 참 좋아졌습니다. 수입차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파워풀한 성능도 아주 좋네요. 3.3 터보이기 때문에 370마력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3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 플래티늄, 마스터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트 셀렉션 선택이 된 차량이고요. 8,555만원 여기에서 베스트 셀렉션 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AV 사륜구동 시스템, 여기에 뒷좌석 듀얼 모니터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썬루프까지 따로 선택을 해서 풀옵션으로 선택한 차량이죠.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 차량 8,800만원짜리 차네요.
제일 낮은 가격을 보시면 3.8과 3.3 터보 두 가지 엔진 사양으로만 나옵니다. 3.8 가솔린에 옵션을 모두 빼게 되면 플래티늄입니다. 5,694만 원에 완전히 깡통을 사고 한 3천만 원을 더 들여서 K5 풀옵션을 사게 되면 두 대를 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좀 했습니다. 오 잡네. 오 내리막길에서 오 엔진 브레이크 잡는 거 확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달릴 때 가장 이 시스템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 좋네요. 좋아. 오늘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서 저 혼자 탑승을 해서 주행하기 때문에 운전석 위치에서만 지금 이 차를 경험을 했고요. 이후에 따로 시승을 하면서 뒷좌석 승차감, 뒷좌석의 안락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스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표현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면의 질감을 못 느끼게끔 아주 표현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K9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변속기가 3000에서 3500rpm 이 영역에서 변속이 된다고 합니다. 4000에서 5000rpm까지 올리게 되면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함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rpm보다도 적당한 3500rpm 수준에서 변속을 다운시프트를 해준다고 해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서스펜션의 댐핑 값이 달라집니다. 일반 주행에서는 아주 차분하고 느긋한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스포츠 모드로 달리게 되면 서스 자체가 아주 단단해져요. 약간 일체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아주 단단하기보다도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한 그런 승차감을 연출을 해줍니다. 뒷자리 승차감은 이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리포트 차한국이었습니다. K9 페이스리프트 3.3 터보 모델이었습니다.